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턴의 연구소장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연구원 모셨는데요. 개그맨 김상태 씨,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외길만 걷는 남자 프랭크 이만희 씨, 그리고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 연구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지르는 범죄 수판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짜증나고 집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죽고 싶다는 생각. 저한테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아이가 이렇게 사춘기 일찍 오리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오늘의 주제는요. 사춘기 자녀와 대화가 어려워요도 아니고 무서워요입니다. 언제부터 이 자녀와의 대화가 무섭게 됐을까요? 사실 사춘기는 우리도 다 겪었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걸 교과서에서도 배웠지만 요즘에는 또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죠.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네. 최근에는요, 이 연령층이 좀 더 내려가나 봐요. 초사병이라는 이런 유행어까지 초등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행어로 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고민들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게요. 네. 자, 김상태 씨의 자녀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7살이고요. 2살이거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네. 입학을 앞두고 있네요. 초4까지는 이제 한 5년밖에 남지 그쵸,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네.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두려우세요? 어떠세요? 두려움이 좀 앞서네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저런 생각을 아이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졌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순간 해봤습니다. 어떤 증상이 제일 무서울까요? 대화 단절? 사실 저는 이제 아이와 함께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같이 놀아주고 뭐 상황극도 해보고 네. 하다가 만약에 서로 대화를 안 하게 되면 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순간. 그러니까 어제까지 같이 역할극하고 잘 놀았는데 왜 이래 아빠 갑자기.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지금 많이 즐기는데.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즐기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7살이면 이미 1차 사춘기가 왔어요. 은근히 온 것 같아요. 예. 1차 사춘기하고 2차 사춘기가 있는데 1차 사춘기는 보통 이제 만 6세에서 만 7세 정도가 되면은 몸의 변화가 살짝 오면서 정서적인 변화가 살짝 또 같이 오는데 애들이 발육이 빠르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사춘기도 빨리 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초사병이라는 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때부터 몸의 크기는 결국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이성에 슬슬 눈뜨고 그리고 이제 부모들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건건이 계속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어쨌든 신체 발육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령은 점점 낮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 때와는 그 시기가 다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어땠는지 되짚어 볼까요? 김상태 씨는 사춘기 때 증상이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요 사춘기를 그렇게 뭐 반항하거나 부모님 말씀 안 듣거나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진짜 유턴이 거짓말이시죠? 바로 얘기하세요. 예. 흔들리는데. 아니요 안 흔들립니다. 예, 보십시오, 안 흔들립니다. 예.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제 본받아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인데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자고 있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들이 하루를 건강하게 잘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받는 거예요, 밤에. 강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긋나지 않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들을 듣다 보니까 내가 어긋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곳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친구들과는
그래 함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한 분이 계시죠. 우리 프랭크 씨는 남다른 사춘기 보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항 한번 해봤나요? 근데 저는 어떤 날이 친구들이랑 뭐 지내다가 뭐 친구가 뭐 술 마시자 그랬는데 몇 살이었어요? 16살이었는데 아, 뭐 이해합니다. 예. 친구의 사촌 집에 거기서 술 사고 우리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근데 친구들 완전 취했어요. 친구들 니네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집 가면 죽을 텐데. 우리 집이 안 되는데 이상되는 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친구들 야 그만 얘기하자 그냥 니네 집에 가자고 놀다가 거기서 누나가 있었어요. 우리 누나.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우리 집 좀 큰일 났어. 무슨이야? 뭐 프랭크 오늘 술 마셨다. 누나가 그랬는데 엄마가 일하다가 바로 사무실 문 닫고 집에 오는 거예요. 야, 문 닫아. 시작됐다. 문 닫고 죽인 줄 알았어요. 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내리다가 지금까지 제가 술 보면 그런 기억이 나요.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술 마신 적이 없나요? 마셔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네요. 도대체 이 사춘기가 되면 왜 일탈과 방황을 하는 걸까요? 아까 호르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때가 되면 일단 뇌의 반응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뇌가 어떤 데에 반응하냐면 보상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랬다가 한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뇌의 구조가 처벌에 먼저 반응하는 뇌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은 이 초등학생과 그 성인 그 사이에 있는 청소년기 요 아이들은 어떤 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주 놀랍게 보상에도 별로 반응하지 않고 처벌에도 별로 반응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호르몬 분비가 어느 정도냐면 한순간에는 갑자기 도파민이 여기서 빵 터져요. 그랬다 고개를 빡 돌리면 이쪽에서는 막 공격성 있는 아드레날린이 빵 터졌고 그랬다가 막 서글픈 뭐 세로토닌이 확 줄었다가 갑자기 또 빵 증가했다가 얘네들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마치 폭죽놀이처럼 이런 상황이 아이들의 고 사춘기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속만 새기는 게 아니라 반항도 해보고 딴짓거리도 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애 시행착오를 이때 겪어주는 거고 동시에 부모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견딘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왠지 이런 청소년 문제가 청정지역일 것 같은데 목사님도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작년에 실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공부도 정말 잘하고 그래서 다른 부모들한테도 이 모범적인 그런 가정교육 또 아이로 이렇게 소개했던 애인데 어느 날 그 선배들한테 그 폭행을 당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인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알고 보니까 한 1, 2년 동안에 이 아이가 일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해서 그 병원을 제가 혼자 갔어요. 근데 진짜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됐냐.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충격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들하고 태권도 배운다고 어울려 다니면서 일탈을 좀 했었더라고요. 3명이 모여가지고 다른 애들 뭐 때려주고 또 뭐 길거리 지나다니다 이 담배꽁초 주워가지고 이렇게 신문지에다 말아서 펴보기도 하고 저는 이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했는데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난 그게 내 사춘기였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시기가 있다 이렇게 또 거쳐가는데 이제 뭐 좀 어려움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민을. 담배 좀 끊게 좀 기도해 주세요. 담배가 안 끊어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널 위해서 담배 끊게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성경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너한테 기대가 많아서 대화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래서
조금씩 이제 걔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이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이번에 또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부모와의 관계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는 사춘기 이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고민에 좀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 보내주신 고민을요. 저희가 이제 상황극으로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중2병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는 남학생 엄마입니다. 착하고 모범생이던 아들이 올해 중2가 되면서 딴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아들, 어제도 학원 안 갔다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또 상태랑 PC방 갔었니? 엄마가 걔랑 어울리지 말라 그랬잖아. 네가 지금 그러고 다닐 때야? 공부할 때지? 무슨 상관이야? 짜증나게. 너 참. 엄마한테 태도가 이게 뭐니? 나한테 신경 좀 끄라고. 아이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어? 에이, 비리리. 집 나가면 되지. 진짜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요. 발끝마다 욕설에 요즘은 제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애 좀 붙잡고 얘기 좀 해봐. 남자들끼리 저러다 잘못될까 봐 나 큰 걱정이야. 아니야, 이 집에서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 모양이야. 아니 지금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아니 그렇게 잔소리를 해드니까 애가 그렇지 말이야. 아니 뭐 당신이 그럼 애 붙잡고 대화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무관심한 당신보단 내가 더 노력했어. 아니 지금 그래서 뭐 잘했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 당신은? 아니 여보, 근데 진짜 화가 나네요 진짜. 예.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이 정말 감정이입이 되네요. 연기 잘하는데요? 네.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예. 자, 반항하는 역할을 의외로 잘 해줬던 아들 역할의 프랭크 씨는 이 아들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나요? 상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콩고에서 이 아들이 죽었어. 이런 진짜 이 아들 진짜 죽었. 그러면 언제 죽었을까요? 우리 사정이 때, 야, 너 7시까지 집에 와야 돼. 왜? 왜냐니? 내 집이다. 7시까지 와야 돼. 난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그때는 뭔가 무섭게 애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줘야 돼. 왜냐면 그때는 애들 말 잘 안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일수록 더 엄하게 대해야 된다. 아니 뭐 김상재 씨는 본인이 그런 치열한 사춘기를 안 겪었겠지만 만약에 자녀가 막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일단 속상할 것 같고 저는 일단 아이들한테 권면을 해주되 저 스스로 좀 자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모습을 아이들한테 잘못 보여서 아이들이 이렇게 삐뚤어 나가게 됐는지 해서 좀 자책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대화를 좀 많이 쌓아가야 대화로 이것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한테 아빠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행동을 한 것 같다.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오히려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강압적인 것보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필요할 땐 좀 강압적인 게 좀 필요하네요. 약간 내가 더 자책하게 될 것 같다. 회초리를 가지고 아빠 종아리를 때려라. 아빠가 맞겠다. 스스로.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러시면 애들이 정말 세게 때려요. 요즘 애들은 그런가요? 세게 때려요. 아빠 몇 대 맞으실래요? 이렇게 그렇게 되나요?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긴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먹힐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상황을 잘 보고 지혜롭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춘기 반항이 심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갈 때까지 가죠. 사춘기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이제 심리 양상이 있는데 하나가 개인적 우화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상상적 청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우화라는 건 뭐냐면 난 뭘 해도 안 죽어. 난 뭘 해도 다 해내.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뭐든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난간에 막 매달려 있잖아요. 난간에 매달려서 자기를 막 보여주고 크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근데 사실은 떨어지면 인간은 다 죽어요. 근데 스스로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게 사춘기의 첫 번째 개인적 우월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 상상적 청중이라는 건 뭐냐면 늘 마음에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면서 마치 아이돌을 보듯 나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왜 우리 깻잎 머리가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아우, 저 여기서부터 끌어오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2대 8이 아니라 1대 9야. 지금 그 사진 딱 찢어버리고 싶어요. 요새 애들 같은 경우 또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때 또 화장을 시작해요.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화장을 하는데 애들이 보면 다 똑같아. 이 눈썹 그리고 입술이 빨갛고 얼굴은 거의 뭐 그 백색 인형, 가부키 인형 같아 일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그래도 귀여운 거예요. 이제 문제는 청소년기 또래의 특징이 뭐냐면 집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또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또래가 건강한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를테면 뭐 집단 폭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어떤 가해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중학생들의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악마의 껍데기를 썼다 이런 표현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볼만 할 정도로 애들이 잔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요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또 돌아와요. 근데 요 시기에 문제가 생기면 평생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사춘기 자녀와 소통을 한다는 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목사님은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세요? 우선 이모셔널 뱅크 어카운트, 감정 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감정 은행이 개설이 되는데 그 밸런스, 잔고가 많아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야겠네요. 예, 평소에 그래서 약속을 한 걸 이행해 준다든지 솔선수범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평소에 그 감정은행에 적응을 많이 해두면 내가 요구할 때 그걸 이제 쓰는 것인데 그 저축된 것을 감정은행에 바닥에 나 있는데 뭘 자꾸 요구해버리면 잔고가 없으니까 신뢰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도나죠. 그렇죠. 채무자도 아닌 사람이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혼돈, 공허, 기품 거기에서 새로운 빛, 창조, 질서가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그런 혼돈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모가 기본적으로 아이를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를 지나가지만 또 우리는 시행착오 많이 하잖아요. 그걸 겪어서 사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으니까 조금 부모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많지만 자녀들은 입을 잘 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그 아이들의 고민을 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서울중학교 2학년 3반 유윤경입니다. 북서울중학교 2학년 5반 권태양입니다. 북서울중학교 2학년 2반 박다운입니다. 본인이 사춘기라고 생각이 뭐 흔히들 막 가고 잡는다 그런 게 저도 모르게 나오고 예의 같은 거에 예민해지거나 인간관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나 하는데 이제 집에 가면은 제가 많이 화내는 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엄마가 하면은 그냥 다 뭐든지 따르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나 엄마랑 부딪힐 때가 많아지고 딱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2병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한 3개쯤 빼고 다였어요. 다 했어? 한 2-3개 빼고는 다 많은 것 같은데 3개 이상이면 중2병이에요. 3개? 이거 3개 이상. 헐. 일반 사람한테 걸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2 때문에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중2병이 엄청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엄청 일탈 심하고 막 치마 엄청 짧게 줄이고 막 머리 엄청나게 탈색하고 막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중2병이었더니
별것도 아닌데 화도 내고 친구들한테 쌓인 거 엄마한테 풀고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핸드폰 그 슬픈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감동 같은 거 막 글 올라오는 거. 그걸 봤는데 아 이게 내 이야기였으면 어땠을까. 아 정말 슬프다. 이 사람 어땠을까. 이러면서 그냥 제 자신이 전혀 불쌍하지 않은데 불쌍한 처지로 제가 몰아요.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거를 받아들이시질 않아요. 제가 저를 제일 잘하는데 더 잘한다는 듯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답답해요. 공부하고 딱 쉴 때만 들어와서 공부 안 하냐고 그럴 때가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제일 짱이고 좋고 그랬으니까 엄마가 이거 하라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럼 저것만 했는데 이제 좀 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좀 아닌 것 같고 엄마가 틀린 것 같아서 말을 하면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고민이 돼요. 그 네가 뭘 알아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죠? 네가 뭘 알아 이게 너무 서러웠어요. 뭐지 제가 무슨 생각이 좀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어린애가 그냥 아빠가 말하면 들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남과 비교하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는 대부분 좋은 쪽으로 비교하면 나쁜 쪽으로 비교하잖아요.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대화 수도 줄고 횟수도 줄고 그냥 대화하는 것 자체도 줄었고 하는 말수도 옛날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풀어가면서 한번 얽힌 걸 좀 풀어보자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가장 큰 영향은 나한테 미치는 거니까는 내 의견에 그냥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충격적인 폭탄 발언이 쏟아지지는 않을까 내심 긴장을 했는데요. 아이들도 자기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하고 고민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른들이 잘못했네요. 예. 어떤 부분에 특별히 공감이 가셨어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넌 네가 뭘 알겠어. 넌 시키는 대로 해. 뭐 시키는 대로 막 해. 이런. 그 말들이 비수가 꽂혔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들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알려고 어른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근데 저는 좀 상처받았던 게 나가. 뭐 내 의견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아빠가 주는 돈으로 학교 다니고 이 집에 있지 말고 나가. 그래서 내가 야, 돈만 벌어봐라 진짜 나갈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좀 상처가 됐었어요. 프랭크님 뭐 상처됐던 말?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좋아했던 거 노래였는데 맨날 집에서 연습 노래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적이 잘 안 나온 거예요.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일단 공부해 바보야. 맨날 바보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신경 써가지고 그럼요. 결국은 공부 안 해도 돼. 부모님이 뭐 나한테 바보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뭐 공부 안 할 것 같다고 그런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나를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대화하고 싶은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100가지라면 대화하기 싫은 이유는 10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일단 말이 시작되면 꼰대가 등장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계속 조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나 때는 그렇게 안 그렇다. 아 우리 아빠도 맨날 자긴 낙동강을 건너서 학교를 갔었다고 맨날 그랬었어요. 니는 그대로 못 받은 거라고. 네. 허벅지까지 물이 차는 거를 건너서 맨날 학교 갔다고. 그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뭐려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선수치고 부모가 또 한 가지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말의 방식이나 뭐 말의 투가 있는데 내용에서 자꾸 태도로 이야기 주제가 바뀌어요. 이렇게 있다가 애가 조금 약간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 야, 너 말 듣는 태도가 이게 뭐니? 막 이렇게 해서 엉뚱한 데로 가죠. 부모들이 하고 있는 대화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나에게 잔소리만 하고 오히려 대화의 통로를 끊고 나는 공감을 얻고 싶은데 오히려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미리 땡겨가지고 넌 분명히 이럴 거야. 예언도 해요,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미리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여러 막으로 치고 부모들의 이야기만 들으라고 하는 이런 일방통행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부모와 대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확실히 스트레스와 가출 충동은 낮아지고요. 행복감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드시 대화는 필요한데요. 이 방법을 서로 모르고 있는 거겠죠. 사춘기 자녀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사춘기가 없으셨던 김상태 씨가 좀 경험을 비춰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교수님 어떨까요? 말씀하실 때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딸아이나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됐을 때 좀 이제 막 자기들만의 세상을 갈 때 뭘 좋아할까를 이제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콘서트 티켓도 한번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가보기도 하고. 요즘 또 분위기가 랩이 또 인기가 많으니까 딸아이가 듣는 아들이 듣는 랩 들으면서 가사도 한번 해보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가 좋아하는 걸 좀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좀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조금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애들이 좋아하는 공연은 같이 가지 마시고 애들 티켓만 네, 티켓만 끊어주시고요. 주겠습니다. 예, 예. 저도 그 그다음에, 부분은 좀 지적드리고 싶어요. 랩은 애들 앞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애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컨트롤 비트를 네. 다운받아서 아빠를 디스하는 가사를 그냥 쓸 뭐 수 어디 있을 뭐 것 같아요. 이런 음악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쿠폰에다 좀 끊어주시고요. 네네. 그냥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는 걸로.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지지해 주는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좋아하는 뮤지션의 콘서트 티켓 끊어주고 이런 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프랭크가 아빠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화하고 싶어요? 청소년기 자녀랑요? 부모님이 되면 자녀들랑 시간이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보낸다 무조건.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라서 성경 가끔씩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아유, 또 기다렸네 이 순간을. 네. 자녀가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또 얘기 많이 알게 되면 사정이 되면 뭔가 리미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친구들이 우리 프랭크 담배 피우자. 나는 알고 있었던 게 담배 피우면 죄입니다. 그리고 술 마시면 죄다.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안 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태 씨 어머님이 꾸준하게 기도해 주셨던 거나 좀 비슷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의 씨앗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심어준다. 네. 목사님께서도 자녀를 또 다 성장하도록 키우셨으니까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노하우랑. 네. 저는 아이들이 좀 떨어져 제가 기러기 아빠 생활을 좀 했었는데 아이들 만날 때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아이들을 항상 그 신뢰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아이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대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그 탕자가 어려움에 그렇게 빠졌을 때 아버지가 평소에 과거에 자기를 대할 때 그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또 실수하고 또 잘못 생각하는 것들도 부모가 좀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우리 예배소서 6장 4절에도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강온 이렇게 섞어가면서 교훈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오히려 굉장히 성숙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이 많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요. 그럼요. 요셉 같은 분도 그렇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오히려 그런 때 마음을 정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부모든지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줄 때 아이들이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오히려 그 혼돈의 시기에 분명한 인생의 이제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감 있게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비춰서 여러분께 드린 이런 팁들이 지금 뭐 자녀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춘기 아이들이 성장통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곳에서 또 저희가 또 지혜를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시드스쿨 하러 왔어요. 대학생 언니들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놀고 하는 거예요. 네, 시드스쿨은 1년 동안 중학생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교육 멘토링입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떻게 내 고민을 또 얘기할 수 있는지 이렇게 관계 맺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놀이터 첫 번째 시간이 자존감 논리 드로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나의 자존감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자존감과 비교하자. 이길 것 같다고 한 아이는 모두 이겼습니다. 이것을 다시 자존감과 비교하자. 좋게 생각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볼 건데 그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자존감 울림 드로잉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칭찬,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 잘한다. 다 드렸나요? 나의 얼굴 크기를 그려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은 항상 웃으며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할 때 눈을 보고 잘 들어줍니다. 입니다. 제가 쓴 장점은 유쾌한 에너지가 있다. 그림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 약간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장점도 못 찾고 자신감도 없고 네, 좋았어요. 자존감 롤링 드로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내 주위 친구들에게는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서로 발견해 주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엄마랑 싸울 때가 있었어요. 또 다른 고민 있니? 가족 관계? 왜?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갖고 핸드폰을 내놔라고 해갖고 그럴 때 좀 많이 짜증나갖고 화를 내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 먼저 자신이 흥분한 걸 죽이고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말 많이 하니까 어색한 것도 없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든지를 저도 아니까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먼저 말하기보다는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속마음을 먼저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드스쿨이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지 벌써 8년째가 됐다고 해요. 신앙을 가진 우리 대학생들의 좋은 마음이 정말 씨앗을 맺어서 확산되고 있다니까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조금 따라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 드셨어요? 화면을 보면서 결국 그 문제 해결은 소통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좀 자신감 잃지 않고 부모님과 대화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그 남학생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화를 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저는 저 시드스쿨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되게 좋았고 네. 두 번째로는 저런 멘토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아까 설명처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또 건강한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좋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그 첫 번째 중에 왜 자화상을 그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이 그 나머지 얼굴들을 채워주잖아요. 전 이게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게 뭐냐면 사춘기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래서 더 날카로워져 있는 그럼요. 거군요. 늘 이렇게 본인이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나보다 괜찮구나. 이런 거를 특별히 또래가 그 괜찮은 나를 보여준다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요. 그게 이제 제가 부모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때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리고 습관적으로 숨 쉬듯이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사람이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를 아는 그 사람,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아는 이 사람이 해주는 반복적인 이야기는 진짜 우리 마음에 자양분이 되고 정말 이 씨앗이 커서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사춘기 자녀 때문에 힘겨워하는 부모님들, 부모님 마음도 많이 힘들 거예요. 이 마음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빌레몬서 저는 15절 거기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그가 이전엔 너한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나한테도 그렇듯이.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잠시 떠났지만은 그 떠난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워져서 이제는 너한테는 아주 자식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다 하면서 참 그 위대한 사도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지금 일탈하고 또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게 잠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부모나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응원하고 또 믿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끌어가면 결국 그 아이가 자기의 바른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믿어요. 어려운 조금 과정에 있는 부모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이겨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위안을 드리자면 오늘 다 우리가 웃으면서 지나온 사춘기의 시절을 얘기를 했잖아요. 지나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또 닥쳐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인생이 전부일 수 있거든요. 이 시기를 현명하게 지낼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은 조건 없는 큰 사랑과 신뢰가 아닐까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크리스천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고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연구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지켜주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셔서 불 가운데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심같이
우리 자녀의 일생을 보장하여 주소서.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행을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충동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신? 대체 애를 며칠이나 낳는 거야? 또 휴직이야? 진짜 여자들이 문제야.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걸 포기하는 게 사실 힘들었어요. 저는 경력 단절이니까. 가사를 요구하고 뭐 하는 자체가 불화의 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